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얘기는 일단 조금 기본적인 건 잡은 것 같아요. 변동이 아니라 표준원가 계산에 대한 기본은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이 분석하는 툴과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풀릴 수 있나? 그래요. 이거 좋아요. 이거 한번 이론 문제 하나 나오니까 여기서 나올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최근의 기출문제요. 가장 옳은 것, 표준원가와 실제 원가. 보겠습니다. 가장 옳은 거. 자, 표준원가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상황에서 설정된 목표 원가가 아니라, 이 말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달성 가능한 이상적 표준, 현실적인 표준을 정해야 된다고.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만 달성 가능한 추정치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업원의 동기가 뭐야? 동기 측면에서 이 일을 안 할라 해요. 생산을 못 해요. 근데 표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장 우리가 사람이 하루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이상적인 거, 최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잠을 8시간 잔다 하면. 8시간 잔다 하면 그 나머지 시간 다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못 한다고요. 그럼 그저 화장실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빼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한 10시간쯤 될 거야. 16시간이 이상 최대인데 화장실 가고 그죠? 식사하고 가는 시간을 빼면 한 4시간 빼면은 그죠? 16시간, 12시간 될 거야. 근데 12시간 하는 것도 되게 힘들죠? 그게 실제로 매일 12시간 한다는 게 되게 어렵다고요. 그건 내가 기대하지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적 표준은 몇 시간이 되겠습니까? 한 8시간에서 그죠? 달성하는 걸 해야지만이 사람이 동기부여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고, 표준원가 계산은 변동 예상 및 책임 회계 재료와 결합함으로써 성과평가에 유한차를 살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표준원가 계산은 성과평가 모형이라고. 원가 중심점의 성과평가 모형이기 때문에 자료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는 맞고 다 보겠습니다. 표준원가랑 정해진 거랑 실제 원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이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리한 차이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을 거라고. 중요한 유리한 차이는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까? 안 해요. 다 조사해야 됩니다. 정답은 요거 하나니까 이렇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표준원가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옳은 것. 표준원가라는 말이 결국은 사전에 정해진 과학적인 객관적인 표준 기준과 사후적으로 발생한 실제 원가를 차이를 분석해서 원가 통제를 하려고 하는 모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옳은 것, 중요한 불리한 차이뿐만 아니라 중요한 유리한 차이도 검토할 필요가 있죠. 당연히 유리한 거는 왜 우리가 경쟁력인지 알아서 더 발전시키고, 불리한 차이는 알아가지고 개선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관리 목적상 표준원가에 근접하는 항목들을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관리 목적, 표준원가에 근접하는 원가 항목을 보다, 무슨 말이야? 실제 원가에 근접하는 항목을 보다 더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죠. 표준이야 정한 거니까, 그죠? 원가 통제를 포함한 표준원가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원가 감소를 유도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뭐가 잘못된지 알아야지 그걸 원가를 통제할 거 아니겠습니까? 감소를 유도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예요. 표준원가 계산은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종업원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적절합니다. 나중에 보게 됩니다. 능률 차이와 가격 차이를 통해서 내가 능률이 유리한 차이를 내면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옳은 거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게 이론 문제인가요? 표준원가를 실제 원가 계산과 아까는 똑같은 거구나. 조금 다르네. 가장 옳은 것은 표준원가는 현실 가능한 원가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니고, 표준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 제도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12개 기억나세요? 전부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 그 다음에 실제 정상 표준,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해서 전부 다 12개 모형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표준원가는 생산 활동의 비농률을 찾아낼 수 없다? 아니요,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점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 약간씩 다르게 해서 지금 내고 있어요. 이런 문제 세 가지 정도에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문제 나온다 했죠. 이론 앞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 툴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석이 계산 문제가 한 두 문제, 그죠? 두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변동비 툴에서 차이 분석에서 나오고, 가끔 가다가 뭐야? 한 문제가 고정비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나오는데, 고정비가 안 나오고 능률에서 나오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세 문제를 다 여기서 때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반드시 이 변동비 차이 분석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변동비 차이 분석을 분석하는 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툴이 바로 요거죠. 아까 전에 여러분이 봤을 때, 자, 아까 전에 실제 원가 AQ 곱하기 AP 이렇게 됩니다. 그 AQ 곱하기 AP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SQ 곱하기 SP인데요. 지금 요거는 변동비는 전부 다 요 툴에 의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변동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능률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능률 차이가. 변동비라는 거는 내가 조업도 정감에 따라 있죠. 능률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뭔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수량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고요. 고정비는 그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분석 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SP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수량하고 가격이잖아요. AQ라는 말은 Actual Quantity에서 실제 수량, AP는요, Actual Price에서 실제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수량과 가격을 곱하니까 이 금액은 실제 원가가 되는 거죠. 실제 원가가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SQ와 SP가 뭐냐면 여기 밑에 있습니다. SQ는 스탠다드 퀀티티라고 해서 그냥 표준 수량, 얘는요. SP는 표준 가격 이렇게 정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요 점이에요. SQ는 뭐냐면 목표 생산량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 산출된 양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SQ가 여기 알아야 될 거는 산출량이에요. 실제 산출량. 실제 산출량 예산입니다. 실제 산출된 양에 대한 있죠. 효율성을 가진 예산을 산출량 변동 예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표한 거 말고 실제 네가 만든 양에 허용한 있죠. 예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전에. 근데 요 두 개만 하면요. 요 두 개만 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죠? 총 차이만 알고 가격이랄지 능률이랄지 이런 것들을 분리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뭐야? 요걸 투입 대비 예산이라 하는데요. 얘는 투입했을 때 허용한 예산이 얼마인지고 실제 산출한 양의 예산이 얼마인지 이렇게 분석 툴을 중간에 징구다리를 하나 놨다면 돼요. 요걸 가지고 실제 투입량 예산이라고 해요. 투입 변동 예산이라고 해요. 그 틀을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실제 투입했다고 했을 때 네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건 투입이에요, 투입과 산출이에요. 이거는 실제 산출량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는 투입량, 이거는 산출량. 아시겠죠? 이 툴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툴을 정확하게 그죠 기억해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개 차이는 뭐죠? 이건 같고 요거하고 요거 차이잖아요. 양은 같은데 그죠? 양은 같은데 뭐가 차이 납니까? 이거는 AQ는 같은데 뭐가 차이 나는 거죠? 실제 가격과 뭐야? 빼면 표준 가격이 차이잖아요. 이걸 가격 차이를 한다고. 가격 차이. 이 부분이 이걸 가격 차이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변동비는 직접 재료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직접 노무비도 변동비니까 임금의 가격 차이를 그냥 다른 말로 그냥 임률 차이다 이렇게 하고요. 변동제조간접비도 있으니까 얘의 가격 차이를 그냥 우리가 명명을 소비 차이라고 이렇게 부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동제조간접비의 소비 차이가 얼마냐면 그죠? 여기 있는 것을 가격 차이라고 생각하시고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그럼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잖아요. 그럼 여기 같은 건 뭐죠? SP잖아요. 그죠? 같은 게 SP잖아요. 표준 가격이니까 요 앞에 차이 나는 거는요. 실제 수량과 표준 수량의 차이잖아요. 여기 바로죠. 수량의 차이고, 수량이라고 보다는 능률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능률 차이다.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툴을 일단 먼저 알아가지고 이거를, 그죠?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SQ라고 보면 돼. SQ는 목표한 예산이 아니에요. 양이 아니에요. 목표한 생산량이 아니고 뭐예요? 예, 실제 만들어진 양 있죠. 그걸 기준으로 허용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한번 보죠. 요거 가지고 의미를 이해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이 분석할 때 보면 가격적 1순위가 가격적인 요소부터 먼저 메꾸면 굉장히 좀 편해요. 자,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이걸 가지고 기본 예제를 가지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예제를 통해서 표준원가가 어떤 건지 이해해 봅니다. 가볼게요. 자, 지금 볼게요. 목표한 양은 몇 단위죠? 목표한 걸 찾아보세요. 목표한 양이 몇 단위였죠? 5,000단위라고, 5,000단위. 5,000개 만들기로 했는데, 실제 만드는 양은요? 실제 만드는 양 얼마죠? 5,500단위.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데, 예산한 것보다 뭐야? 엄청나게 주문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 5,500단위를 실제 생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평가할 때는 실제 목표한 양이 아니고 실제 만든 양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드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성과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SQ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실제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만든 예산이니까요. 이거는 계산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고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격부터 볼게요. 나는 재료비네요. 그죠? 예, 재료비에 됩니다. 그럼 1kg에 얼마 들 거라고 예산을 세웠을까요? 표준원가. 520원 찾았죠? 그죠? 표준원가 찾아보세요. 520원이잖아요. 이거 보이죠? 표준단가. 520원이죠? 근데 실제 단가 얼마 들었어요? 실제 단가. 550원 들었잖아요. 나는 정상적으로 구매를 했다면 520원을 구입했을 건데, 실제 단가는요? 550원이 들었으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가격적인 면에서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격이 520원 들 거라고 봤는데 550원 들었으니까 가격이 많이 들었지. 불리하지. 여기에 불리한 걸 딱 이렇게 찾는 거예요. 찾았죠? 지금 계산 문제 해보려는 게 아니에요. 불리한 거죠.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요. 자, 한번 볼게요. 나는 있잖아요. 5,500단위 만들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회사에서 한 달에 만들 때 표준이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 들 거란 양이 있다고요. 그 양이 몇 단위입니까? 몇 킬로입니까? 30킬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30킬로를 딱, 그죠? 5,500단위 만들었다고요. 그럼 30킬로를 딱 만들었다면 16만 5천 킬로를 뭐예요? 일반적으로 들 건데, 우리 회사는 실제 몇 단위를 만든 거예요? 몇 킬로가 든 거예요? 16만 킬로만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으로 하면 네가 5,500단위 만들면 보통은 16만 5천 킬로가 나온다고요. 근데 실제는요, 16만 킬로만 가지고 이걸 5,500단위를 만들었다고요. 맞잖아요. 그러면 양적으로는 능률이 있죠. 15만 킬로보다 5천 킬로 아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률적인 면에서는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꼈으니까. 그러면 이쪽에 뭡니까? 수량은 유리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정답은 이거라고요. 3번이라고요. 이거는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게 딱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면 돼요. 근데 이 문제를 왜 제가 기본 문제를 쓰냐면 이유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 딱 가보면. 밑에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자, 지금 이걸 분석 툴을 해서 하나, 둘, 셋 한다 할게요. 그럼 여기 실제가 있잖아요. AQ 곱하기. 그럼 SQ 곱하기 SP. 그럼 실제 생산한 양은 우리 5,500단위 만들었네. 그죠? 5,500단위 만들었네. 근데 하나당 30kg 들 거야.
요 금액이 SQ라고요. 목표한 생산량이 아니고 실제 생산량이죠. 실제 산출량이 얼마야? 몇 단위예요? 그죠? 5,500단위를, 그죠? 5,500단위를 기준으로 허용한 표준 수량이 뭐야? 30kg 들 거라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SQ는 얼마냐? SP는 여기 뭡니까? 520은 들 거라고 본 거예요. 520원. 이거 들면 이 금액이 얼마냐? 8,580만이 된다고요. 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실제는 얼마 들었어요? 실제는 양이 16만 킬로 들어가지고 AP는 여기 550원 든 거예요. 그럼 여기 8,800만 원 든 거예요. 그럼 요거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요 금액을 빼면 8,580만 원 정도 들 거라고 봤는데 8,800이 들었으니까 총 차이가 얼마 나요, 지금? 총 차이가, 그죠? 220만 원이 뭐야? 여기서 빼보세요.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불리하다. 이렇게. 우리 정상계별원가계산은 똑같이 맞추면 돼요. 그럼 저 보세요. 이렇게 이 두 개 차이만 가지고 성과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총 전체가 지금 현재 불리한 차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과평가가 올바른 성과평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나쁘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조부서에 감봉이나 할지 다른 여러 가지를 했다고 가정하면 굉장히 그죠. 실제 제조부서의 직원들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굉장히 입이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중간에 뭡니까?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 요거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총 차이만 아니고 왜 차이가 불리한지를 가격적인 요소하고 가격적인 요소하고 능률적인 요소로 분리하기 위해서는요, 투입량 대비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소를 하나 따오고 AQ를 따오고, 그죠? 여기에 요소를 하나 따와서 뭐야? 따온 거예요, SP.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16만 킬로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는 520원 이렇게 될 것이고, 요 금액은 8,320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가를 그죠 별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가격 차이가 뭐예요? 가격 차이는 480만 원만큼 뭐예요? 플러스 많이 들었으니까 분리하고, 여기만큼은 능률 차이는요. 능률 차이는 260만 원만큼 뭡니까? 이거 빼면 유리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밑에는 제가 이렇게 요걸로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즉, 이 말은 이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투입량 대비 예산이 있어야지만이 가격과 능률을 분리하며 있으면서 성과평가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능률을 유발한 제조부서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고, 그죠? 여기에 가격에 내가 520원 정도 들 거라고 봤는데 550원 들었으니까 이 가격을 책임지는 구매부서 있죠. 이렇게 책임을 물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영자가 이렇게 한번 살펴본 거야. 다른 경쟁부서에 있잖아요. 회사에 물어봤어요. 1kg에 너는 얼마 주고 샀냐 하니까 우리 회사는 520원 정도 샀대요.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는요. 우리만 유독 왜 550원이 들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원재료 급등 때문에 통제할 수 없다면 모르지만 이거 다른 회사에 물어보니까 520원에 다 구매할 수 있는데 우리만 유독 550원이다.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예외에 의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뭔지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야? 구매부서의 직원이 뭐야?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서 백마진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애 있죠. 이것들을 이 모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통제를 할 수 있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툴이 중간에 투입량 예산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저런 분리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죠? 자, 요거 분석 툴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문제에서 이거 쭉 나오잖아요. 전부 다 계산 문제. 되게 많잖아요, 그죠? 도대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풀어서 한번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3일에 직접 재료비에 대한 예산이고 능률 차이를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 능률 차이. 그러면 머릿속에 얘가 생각이 나야 돼요. 이 툴이 생각이 안 나면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능률 차이가 얼마냐면 이게 생각이 났는데. 근데 이거 10번 해야지 생각나는 거니까 이거 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귀찮지만 하나, 3번 꺾고 뭐요? AQ 곱하기 AP, AQ 곱하기 SP, SQ 곱하기 SP 이렇게 해놓고요. 몇 거 나오면 돼요? 요거하고 요건 가격 차이잖아요. 가격 차이가 되고 이거 능률 차이잖아요. 능률 차이 요거잖아요. 요거 X 이렇게 놓고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 두 개 있잖아요. 위주로 금액을 만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툴이 일단 알아야 되겠고 가격적인 요소부터 먼저 하면 좋다고요. 자, SP부터 해볼게요. 표준 가격 여기 있네요. 400원. 표준 가격 여기. 400원 이렇게 적습니다. 이거 다 됐네. 400원. 그러면 실제 수량하고 뭐야? 실제 투입량 수량하고 실제 그죠? 우리 산출량 대비 예산만 뭐야? 뽑아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얼마가 될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예산 투입량, 실제 투입량은 여기 10,000kg잖아요. 실제 투입은 10,000kg. 투입 대비자 투입은 몇 킬로 한 거야? 10,000kg 한 거죠.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그죠? 예산 투입 수량 8,000kg 정도 들 거라고 본 거예요.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수량을 잡아보니까 한 8,000kg 된다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8,000kg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요거는 400만 원이 될 거고요. 요거는 320만 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 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80만 원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되잖아요. 맞죠? 뿔 하면 뭐라고 합니까? 플러스 나오면 그냥 불리한 차이 이렇게